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이번 주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에세이를 쓸 때 나만의 훅을 어떻게 좀 만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인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공이죠. 우리가 전공을 선택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독특한 관점을 갖고 이 전공을 선택했느냐일 거예요. 왜 내가 전공을 선택했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짜고짜 깊은 고민 없이 저는 의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1차원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2차원, 3차원적인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의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죠. 근데 이제 2차원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의사를 한다는 데 있어서도 특히 어떤 분야에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2차원적인 사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3차원적인 사고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사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를 내가 집중할 것이냐예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좀 꼭 해결했으면 좋겠는 문제가 뭐냐 이거죠. 쉬운 예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버스를 탈 때 옛날에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버스가 대체 몇 분 안에 오는지도 모르고 이 버스가 대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 오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한 10년 전인가요? 서울버스라고 불리는 고등학생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버스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내 정류장 번호를 입력을 하면 몇 분 안에 이 버스가 도착하는지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미국 대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썼다. 그러면 이 전공을 선택한 동기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나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거의 결과가 서울 버스고 이 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 데이터들이 아직까지 좀 정돈이 덜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로 얘기하면서 내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같은 것들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지금 서울버스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당위성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혼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뚝딱뚝딱 만드는 것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대중들도 본인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공공의 이익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이 모은 꼴을 가지고 얼만큼 이제 적절한 결과물을 뽑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팀 프로젝트라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특히 어떤 역할을 했다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은 뭐가 있었는지를 솔직담백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그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리더십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캐릭터잖아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더라. 한 친구는 자신의 좀 안 좋은 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감추고 지금 잘하고 있는 일들만을 계속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뭘 좀 장점으로 부각할지를 얘기할 줄 몰라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단편적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만 설명하는 것도 단편적이고 너무 못하는 것만 설명하는 것도 단편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내 스스로에 대해 그냥 솔직하게 쭉 적어보는 것이죠. 잘한 일은 뭐고 못한 일은 뭔지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은 서로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또는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적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솔직담백하게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아주 매력 있는 캐릭터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못했던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게 전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이 했던 과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련의 노력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었다,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만 해도 이 친구는 그래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이 빠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가 충분히 가능한 학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 절대로 부풀려서 막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되 처음에 좀 힘들었던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게 나아지고 있다는 그리고 나아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했다는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존의 이런 구술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3차원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리더십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회 또는 내가 우리 친구들, 내가 이 동료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왔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이 친구들도 마음의 공감이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액션까지 이어졌느냐를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나만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좀 화려하거나 현란한 말들을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솔직담백하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기재하는 게 좋고, 특히 어려웠던 점들이 극복이 되는 과정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만의 스토리가 단단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이제 그런 창의적 사고 방식에 대한 이런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써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글을 썼다면 꼭 프루프리딩하고 다시 고치는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쓸 때 좀 자신만의 스토리, 또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얘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